R1랩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액티브 레코드의 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원래 루비 온 레이스의 가이드에는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스 앤 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양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밸리데이션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다음번에 이제 콜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비 온 레이스 강의 홈페이지는 R1랩.org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번 강의 사전 등록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키노트로 강의 내용을 슬라이드 쉐어.net에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얘네들이 슬라이드 쉘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인베디드를 얘네들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제가 올렸던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했더니 최근에는 슬라이드 쉐어에 유튜브로 URL 링크를 하면 그것도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 2에서 키노트 올린 거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제가 강의한 거 스크린캐스트 뜬 거 유튜브에 올린 거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했던 게 마지막에다가 여기 보면 왼쪽에 유튜브 비디오 인사이드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요게 유튜브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안 올리시고.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맥시로 키우면 자, 이게 타임 딜레이가 네, 목소리가 안 맞네. 번째 근데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의하는 내용은 됐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하고 그래서 슬라이드 강의를 비디오 해가지고 연결해 놓으니까 생각보다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R1랩에서 강의하는 그 내용은 교재는 루비 온 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레이스 가이드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여기 가이드 인덱스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내용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즌 1 때 왼쪽 컬럼에 있는 MVC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심화 학습의 내용이죠. 디깅 디퍼 해서 심화 학습의 내용이고 결국 이제 이쪽도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좀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조금 더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다 번역해서 일부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R1랩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레이스 가이드 가면은 제가 이전에는 여기다 그냥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마이그레이션 부터 해서 레이아웃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오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가이드 레이스 가이드를 그대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오다가 제가 이제 레이스 독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레이스 독은 루비 온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그냥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번역을 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식 레이스가 번역 있잖아요. 번역을 들어가면 이렇게 이거를 다 한글화 작업을 하는데 제가 다 못 올렸어요. 왜냐면 이것도 노가다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KR로 했는 부분은 제가 번역을 해서 옮겨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돼 있는데 없는 것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들은 아까 거기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초반에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이 좀 번잡스러우시면 번역판을 보셔도 크게 최근 업데이트된 3.2.8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개념 잔부는 다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밸리데이션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밸리데이션 부분이죠.
그러니까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유효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루비 온 레이즈에서 이렇게 폼에서 밸리데이션 처리하면 디폴트로 에러가 표시되는 부분이 모델의 그 에러가 표시된 부분이 바로 위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위에 붙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밸리데이션에서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들을 각 필드별로 바로 옆에다가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의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코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루비 온 레이즈를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레이즈에 관련된 많은 그 메소드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api.rubyonrails.org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다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도 있으니까 검색 쳐보면요 여기 다 잘 예제 코드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루비 잘 아시겠지만 루비에 대해서는 ruby-org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코어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는 ruby/.org 그 다음에 루비 온 레이즈는 api.rubyonrails.org 이 두 개를 항상 참조하시면은 루비 온 레이즈로 레이즈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6번째입니다. 벌써 시즌 2 6번째. 오늘은 액티브 레코드의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루비 온 레이즈의 레이즈 가이드의 이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과 콜백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밸리데이션과 콜백.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백은 다음번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유효한 데이터만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효성 검증이라는 부분이 어떤 웹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필요합니다. 레이즈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흔히 레이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웹 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뭐 네이티브 프로그램 개발할 때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은 해야 되는데 그 유효성 검증하는 단계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죠.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한다든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해서 어떤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네이티브한 SQL의 문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증을 위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유지 관리가 힘들고요. 그러나 이제 장점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어프로치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각각의 프로젝트만 하기가 사실 좀 번잡스럽죠. 그런 경우에는 네이티브 DB의 컨스트레인트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네이티브 DB 컨스트레인트 또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검증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다시피 자바스크립트 써서 클라이언트 안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하는 거죠. 장점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유효성 검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 즉각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완전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마구 서버 쪽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다. 그 다음에서는 이제 컨트롤러 레벨에서 유효성 검증을 해보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컨트롤 단계에서 유효성 검증하는 건 상당히 좀 복잡하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루비 온 레이즈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는 컨트롤러에서 너무 많은 로직을 구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트롤러는 스키니하게 유지하라.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레벨 밸리데이션은 그러한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모델 레벨의 밸리데이션
이게 레이스 가이드에서는 the best one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레벨에서 밸리데이션 하면은 장점이 첫째로 데이터베이스 맨 처음에 네이티브 DB를 쓸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인디펜던트, 데이터베이스와 관계없이 그런 유효성 검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클라이언트 사이드 밸리데이션의 단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모델 레벨에서, 서버에서 모델 레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직전에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안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넘어와도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서버 단에서 모델 레벨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그다음에 모델 레벨에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모델 레벨의 밸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모델 레벨에서 밸리데이션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선 new method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새로 객체를 하나 만들 때 new라는 걸 쓰죠. 예를 들어서 post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post.new라 해서 새로운 객체를 initialize 해서 new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ew method를 쓸 수 있는데 액티브 레코드에서 모델 클래스를 new로 생성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어떤 유효성 검증을 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new 메소드로 만든 new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헬퍼 메소드 중에 new record라는 게 있습니다. new record를 메소드를 써가지고 그 객체를 확인해 보면은 new record true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객체로 불러오게 되면은 그거는 new record가 false가 되겠죠. 또 new record에 반대되는 그런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persisted question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냐를 알아보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다. 그래서 new record가 아니냐, 만약에 if new record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냐 할 때는 unless new record보다는 if 해가지고 persisted 하는 것이 더 보기에 좋다는 거죠. unless는 보는 사람을 하여금 상당히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if를 먼저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코딩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리데이션은 바로 유발하지 않지만 new new로 만든 new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효성을 강제적으로 호출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밸리드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이야기시키게 도식화 했는데, 그러면 유효성 검증을 하는 시점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델 레벨이다.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모델 레벨에서의 유효성 검증을 할 때, 그럼 특히 모델에서 어떨 때 언제 하느냐 하면 세이브입니다. 세이브가 이루어질 때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이브 메소드는 사실은 스마트 메소드입니다. 아주 똘똘합니다. 이 객체가 new record면은 create SQL문을 날려줍니다. 또 기존의 데이터면 업데이트를 위한 거라면은 이 save 메소드는 update SQL문을 날려줍니다. 그래서 save를 치면 그냥 new record든 기존의 데이터든 아무 상관없이 알아서 자기가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create update를 따로 나는 구분해서 검증하고 싶다. 새 객체가 만들어서 저장할 때는 그때 나는 검증을 하겠다. 업데이트 할 때는 검증하지 않겠다. 두 개를 분리하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create 따로 업데이트 따로 검증을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 이제 이 모델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결국 우리는 액티브 레코드에서 연결되는 모델이죠. 이 모델은 전부 다 모델 클래스는 액티브 레코드 콜런 베이스로부터 다 상속받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밸리데이션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럼 실질적으로 액티브 레코드에 그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럼 무조건 다 밸리데이션을 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왼쪽 오른쪽 콜럼을 나눠서 밸리데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메소드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바이패스한 메소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요렇게 나누어두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차 실수해서 잘못 쓰게 되면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서버로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쓸 때는 이게 밸리데이션을 호출하는 메소드냐를 알고 쓰셔야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 create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create, 그러니까 insert SQL문을 날려줍니다. 근데 이 create와 밑에 보면은 이 느낌표가 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느낌표 보이는 거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실행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이 느낌표가 없으면은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프로그램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크리에이트 할 때는 이걸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특히나 개발 단계에서. 아니면 뭐 실제로 운영 서버에서 코딩을 올릴 때도 이걸 쓰는 것이 좋죠. 왜? 예외가 발생한 상태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되겠죠. 세이브, 아까 말씀드렸죠. 세이브는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 할 거냐, 크리에이트 할 거냐, 이렇게 알아서 판단해서 해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외를 발생시키는 세이브 명령이다. 자, 업데이트. 여기 보시면 점이 있고 제가 파운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파운드 표시는 클래스 메소드라는 거예요. 점 표시는 인스턴트 메소드. 그래서 앞에 쓸 때는 이 업데이트를 쓸 때는 앞에 항상 클래스명이 와야 되고 이 점이 있을 때는 앞에 인스턴스 변수가 항상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진행하고 이거는 클래스에 대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업데이트 치고 그 다음에 레코드 넘버 치고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해서 값을 해시 형태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업데이트를 보면 API에서 찾아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 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펄슨이라는 모델 클래스에다가 업데이트를 썼죠. 이 15번은 레코드 넘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것이 심볼로 속성명이 나오고 속성에다가 할당할 값이 나오고 또 콤마 또 속성 값 이런 식으로 n수로 속성 개수 속성 있는 속성들을 나열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코드 하나에 대해서 한 거지만 또 멀티플하게 여러 레코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우선 어떤 변수에다가 해시를 할당하는데 각 레코드에 대해서 속성들을 이렇게 해시 구조를 또 하나 넣어 놓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people에다가 keys는 레코드 넘버죠. 그 다음에 people values는 people의 이 값들을 넘겨주게 되면은 하나의 레코드뿐만 아니라 복수 개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용한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한 업데이트이지만 그 밑에는 인스턴스를 이용한 업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죠. 이것도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느낌 표시가 있는 게 있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자, 요것의 용법은 인스턴스를 객체를 앞에 두고 인스턴스를 앞에 두기 때문에 뒤에 사실은 레코드 넘버가 필요 없죠. 인스턴스 자체에 그 객체 자체에 그 아이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속성만 아까 비슷한 형태로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밸리데이션 모델 클래스의 밸리데이션을 항상 확인하고 밸리데이션에서 페일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서 그 객체의 에러스라는 컬렉션의 에러 메시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 에러의 넘버가 제로이면 밸리드하고 그것이 제로보다 클 경우에는 인밸리드하다. 그래서 그 에러들을 이제 폼 뷰에서 상단에 아까 보여준 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스키핑 밸리데이션은 바이패스한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자, 대략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뭐 디크리먼트 감소시키는 거고, 인크리먼트는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디크리먼트에도 카운터가 있고, 카운터들이 이렇게 있고, 그냥 없는 게 있고, 그렇죠? 토글이라는 게 있고, 터치라는 게 있고, 업데이트 비슷하지만 왼쪽에 있는 업데이트 어트리뷰트와 오른쪽에 있는 업데이트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쓸 때 정말 주의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디크리먼트는요, 어떤 객체의 속성의 값을 그게 인티저, 숫자여야겠죠. 인티저인 경우에 1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인크리먼트는 반대되는 메소드죠. 증가시키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카운트가 붙은 것들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모델이 has many belong to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1대 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parent 객체는 child 객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 객체의 child 객체의 개수를 알 때 우리는 SQL문으로 카운트를 날립니다. 카운트를 그때만 날리게 되면은 서버의 쿼리가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 그 페어런트 객체의 차일드 객체의 개수를 담아두는 속성을 하나 만들어두고, 그 필드 값에다가 레이스가 백단에서 이 차일드 카운트를 항상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일드 카운트를 할 때는 항상 페런트 속성의 차일드 카운트를 갖다가 바로 불러오게 되면은 SQL을 날리지 않고 바로 차일드 개수들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카운터, 그 특수한 형태의 카운트 필드, 그 카운트 필드의 개수를 컨트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가 붙는 거와 없는 거는 차이가 있다. 이거는 카운트로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증가, 감소시키는 거지만, 이 디크리먼트는 카운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내가 그 숫자를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그때 용도가 되는 겁니다. 토글은요, 논리 값을 가지는 필드, true나 false냐, 이런 필드에 대해서 매번 그냥 그 SQL을 치거나 업데이트 명령을 칠 필요 없이 그냥 인스턴스에다가 토글 한 다음에 느낌 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성 필드를 써주면은 이거를 똑같은 메소드를 쓸 때마다 그 값이 토글돼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터치는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한 날짜를 강제로 해줍니다. 우리가 유닉스에서 터치해서 파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파일에 터치를 하면 업데이트 날짜가 바뀌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갱신 일자를 지금 이 순간의 날짜 시간으로 바꿔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의 데이터를 바꿔주려면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귀찮죠. 그냥 인스턴스에 터치하고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파운드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앞에 클래스가 온다. 모델 클래스 명령이 온다는 거죠. 업데이트 all은 SQL문의 업데이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all 해서 속성을 해주게 되면 그 속성 값에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업데이트 어트리뷰트 단수입니다. 이건 복수죠. 이건 단수. 특정 속성의 값을 업데이트 해준다. 그다음 밑에 보면 특정 컬럼의 값을 업데이트 해준다. 두 개가 비슷한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데프리케이티드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는 최근 들어서 이 복수형과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 쓰지 말고 업데이트 컬럼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카운터스는 위에 이 카운터스와 연결돼 쓰는 건데, 이건 단수지만 복수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페어런트 객체가 여러 개의 차일드 객체들, 다양한 종류, 복수의 종류의 차일드를 갖고 있을 때 각각의 차일드 객체들에 대한 개수를 페어런트 객체에다가 카운터로 둘 수 있죠. 카운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모든 카운터를
한꺼번에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크리먼트 카운트나 인크리먼트 카운트나 궁극적으로 앞에 그 안에 소스를 보면 다 업데이트 카운터스를 호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도로 업데이트 카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리뷰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눌러줘야 됩니다. 자, 디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 뒤에 느낌 표시가 붙은 거, 요건 차이가 먼저 말씀드렸고, 자, 디크리먼트는 특정 객체의 특정 속성의 값을 하나 감소시킨다 그랬죠. 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by 해서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루비에서의 문법이죠. 이렇게 디폴트 값을 넘기게 될 때 그 속성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할당해 주면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by 값이 1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이 아니라 2, 3, 4씩 증가시키겠다는 by 어트리뷰트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그 값을 넘겨주고 디크리먼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느낌 표시가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는 끝에 보면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표시가 붙으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데 이 디크리먼트 느낌 표시가 붙지 않으면요 업데이트 과정이 없어요. 저도 이제 이거 소스를 우연히 봤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낌 표시를 반드시 붙여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디크리먼트 카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카운트 캐시, 여기서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카운터 캐시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에서 카운트 캐시를 사용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크리먼트 카운트, 인크리먼트 카운트, 리셋 카운트, 업데이트 카운트.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죠. 리셋 카운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운트 캐시를 쓸 때 어떻게든 데이터가 카운트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일드 데이터가 생성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카운트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리셋 카운터즈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카운트 쿼리를 날려줘서 그 값들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카운트.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밸리데이션을 바이패스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토글 한번 볼까요? 토글은 어떻게 되나요? 자, 토글은 보시면은요, 토글 함에 어트리뷰트를 넘겨주게 되죠. 그 어트리뷰트 넘겨주고 되고, 그 다음에 셀프에다가 그 속성 값을 이제 앞에 이거 있죠. 요거는 반대죠, 반대 값을 토글로 넘겨주기 위해서 앞에 여기 붙습니다. 자,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토글 다음에 느낌 표시가 붙는데 또 비슷한 차이가 있죠. 이 둘의 관계는 느낌 표시가 없으면 뭡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느낌 표시가 있으면은 업데이트 컬럼이 실행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저장이 된다, 업데이트 된다.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터치를 보시면 사용법은 오브젝트에다가 터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드 앳 해서 터치 업데이트 해줄 필드 데이트 타임형의 필드를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안 하면은 우리 레이스에서 스카폴드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죠. 업데이트 앳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값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내가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형의 속성을 만들어 놨다면은 그것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을 지금 날 시간으로 바꿔준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터치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업데이트를 보시면 용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클래스 거기에 업데이트 올을 쓰고 그 다음에 속성 필드를 심볼로 한 다음에 값을 넘겨주죠.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도가 이렇게 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업데이트 all은 한 번에 SQL 업데이트 스테이트 날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컬럼. 업데이트 컬럼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컬럼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속성 값을 넘겨주고 값을 주의하십시오. 이게 콤마입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넘겨줍니다. 여기 해시 형태로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주 실수합니다. 업데이트 컬럼에서 두 개의 속성 이름과 할당할 값을 두 개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유발시키는 그리고 유발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밑에 레퍼런스 보시면 이 내용들 다 있습니다. new 메소드를 설명을 드렸죠. new 메소드는 밸리데이션을 호출하지 않지만 우리가 new 메소드로 만든 새로운 객체의 유효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valid입니다. valid. 유효하냐? 그의 반대는 invalid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 리턴 값이 불린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valid, invalid를 호출하면 그 현재 new 객체에다가 객체의 속성들의 값이 유효하냐 안 하냐를 알 수 있는 거죠. new 객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객체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에 변경된 그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코드상에서 확인할 때 그때 이제 valid, invalid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모델 클래스를 정의할 때 아주 기본적인 클래스 형태죠.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의 베이스로부터 클래스, 펄스닝 클래스를 하나 상수받아서 만들었죠. 여기에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코드 한 줄을 써놨습니다. 이거는 validate라는 메소드를 쓰는데 그때 이때 속성을 넘겨주고 그 속성 뒤에 validator 종류를 기재해 준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presence validator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true 값이.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person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new라고. 그러면 현재 이 new 객체, person 객체는 속성이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습니다. 자, 그때 현재 유효성을 보면 이 errors를 보면은 이 errors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객체에 대해서 유효성에 대한 에러들이 저장되는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new 객체의 errors를 보면 그때 name에 대한 특히 errors 중에서 속성 이름을 심볼로 넘겨주게 되면 해당 네임 속성에 대한 에러가 유효성이 어떠냐, 그러니까 에러가 나온 게 있느냐, false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러스가 없다고. 그러나 여기서 create 하면은 create는 바로 insert 하는 거죠. SQL에다가 insert를 하게 되면은 유효성이 걸리게 됩니다. 왜? 우리 아까 밸리데이션 유발하는 그 중에 하나가 create였죠. 그 create를 한 순간에 바로 여기에 validate를 실행을 해서 현재 name이 있느냐? 없죠. 이후 객체니까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true가 나온다. 그래서 레이즈에서 사실은 모델 클래스의 유효성은 여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에러스 컬렉션이 제로일 때 그때 드디어 유효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밸리데이트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밸리데이션 헬퍼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acceptance, 뭐 conform, 뭐 exclusion, 뭐 format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ceptance. 자, acceptance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회원 등록을 할 때 뭐 terms of service, 이용량, 사용자 약관, 뭐 개인정보 취급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체크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용도에 쓴 겁니다. acceptance. 특정 체크박스로 구현을 하는데 폼에다가 하나의 체크박스를 두고 그 체크박스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true냐 아니냐를 여기서 저 밸리데이터가 확인해 줍니다. true가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체크박스에 들어가는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으로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없게 되면 레이스가 알아서 가상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cceptance가 fail 했을 때 디폴트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must be accepted. 이것을 수락해야 된다. 자,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얼마든지 나중에 한글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는 이렇게 됐죠. validate해서 뒤에 acceptance validate를 지정해주고 true 값을 줍니다. 이 terms of service라는 속성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속성으로 필드 컬럼으로 컬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얘가 알아서 terms of service라는 가상의 속성을 레이스가 만들어줍니다. 그렇다. confirmation이 있습니다. 자, confirmation은 중요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유저로부터 2번 입력하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라든지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에서 이메일로 가지고 그 유저를 인증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메일을 2번 하는 그런 웹사이트도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필드의 값을 2번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confirmation을 쓰게 됩니다. 자, 이때 confirmation을 validate를 true로 해주게 되면은요, 똑같은 속성 값의 뒤에 그 언더바 confirmation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confirmation에 대해서 우리가 form 필드에다가 언더바 confirmation을 구현을 해줍니다.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confirmation fail 했을 때 default message는 doesn't match confirmation입니다. 그러니까 confirmation 한 결과가 원래 원본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한글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법은 이렇게, 여기서는 예로 이메일을 들었고요. 그래서 confirmation true를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메일 confirmation이라는 부분이 가상 속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가상 속성에 대해서 또 validate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가상 속성에 대해서 present true를 해주게 되면은 이 속성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비워주고 넘어가면 이게 걸리게 되는 거죠. 또 여기 값을 넣더라도 그때는 이메일과 이메일 컨퍼메이션 필드의 값이 같아야만 이것이 패스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폼 4에서 구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속성을 언더바 컨퍼메이션 써서 하나 더 추가해 주어야 된다. 다음 익스크루전입니다. 여러분 뭐 미리 아시겠지만 특정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는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값, 다시 말해서 셋이 필요하죠. 어떤 특정 셋에 어떤 값이 주어져야 되겠고 그 값의 값과 지금 입력한 내용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 셋은 enumerable 타입의 객체여야 된다. 그래서 failest는 is reserved라는 디폴트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역시 한글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에는 validate 한 다음에 속성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exclusion validate를 지정해 줍니다. 그때 여기서는 그냥 true가 아니고요. exclusion 안에 해시로 이렇게 옵션을 지정해 줍니다. in message. in이라는 것이 바로 exclusion in 되겠죠. in은 alias가 within이라는 게 있어요. within을 써도 되고 in을 써도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단어들을 배열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입력한 값이 www냐, us냐, ca냐, jp냐 요 값들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디폴트 메시지 대신에 내가 커스텀 메시지를 이렇게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placeholder로서 우리가 value라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입력한 sub도메인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주겠다. 이거보다는 이 훨씬 낫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도 커스터마이징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맷입니다. 자, 입력한 값에 어떤 포맷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맷을 지정할 때는 아주 짜증나게 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야 됩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공부할 때마다 조금 알듯알듯 하면서 그것도 지나가면 또 다 잊어먹고 할 때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정말 짜증스러운 레귤러 익스프레션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맷에서 validation fail이 되면 is invalid라는 디폴트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용법은 validates 단수입니다. 이거 s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 속성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format이라는 validator를 써주고요. 그 포맷 안에다가 with와 메시지의 옵션을 지정해 주십시오. with 옵션에다가 regular expression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regular expression은요, anchor A 대문자 A 맨 처음에 캐릭터 클래스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맨 처음에 알파벳, 그리고 요거는 맨 끝이죠. 맨 끝에도 알파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알파벳 영문자 대에 소문자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 맞죠? 또 커스텀 메시지를 메시지 옵션을 해서 only letters allowed 이렇게 문자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nclusion입니다. inclusion은 뭐 exclusion과 반대되는 개념의 validator죠. 그래서 특정 셋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는 not included in the list.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죠. 반대. 용법은 똑같습니다. inclusion, exclusion이 아니라 inclusion이고 in 대신에 within 써도 되고요. 메시지, 커스텀 메시지를 이렇게 placeholder value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length입니다. 길이를 또 우리가 유효성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길이를 유효성 검증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옵션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minimum, maximum, in, within 또는 is는 equal 같아야 된다. 아니면 그 셋 안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된다. 최소값이어야 된다. 최대값은 뭐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법은 쉽죠. length validator에다가 해시로 넘겨줍니다. minimum 2, 최소한 2 이상, 최대 500까지다. 아니면 6에서 20까지 숫자 중에 하나여야 된다. 6개 중에 6개나 20개 정도 그 사이 범주의 길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값이 길이가 6이어야 된다. 딱 6개의 길이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옵션을 줄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에러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옵션, 미니멈, 맥시멈 있는 것처럼 long length는 뭐죠? is 뭐 할 때, 그때 그 에러가 validate를 이용하지 않을 때 지정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long length, 이거는 long length를 지정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요. too long, 너무 길다. maximum을 넘어갈 때 too long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지정했습니다. too short, 미니멈보다 더 작으면 too short 지정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아주 섬세하게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numericality. numericality는 입력한 값이 숫자여야 된다는 거죠. 숫자는 정수와 그 다음에 소수 두 가지, floating point number라고 하죠. 그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용법은 numericality validator true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true 대신에 구체적으로 옵션도 지정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수와 소수를 쓸 수 있다는데, 나는 여기서 소수는 필요 없어, 정수만 필요하다 할 때는 only underbar integer라는 또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써주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regular expression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티저죠. \d는 인티저가 하나 이상 들어오는 게 되겠죠. 모두가 그건데,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거죠. 퀘스천은 제로, 오와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도가 있어도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numericality를 보면은요, 이렇게 저장해 또 옵션이 또 있습니다. 요 위치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이 greater than, 크다, 같거나 크다,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짝수다, 홀수다, 짝수다.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유효성 검증을 fail 했을 때 디폴트 에러 메시지죠. 여기 지정이 numerically 아니다. 더 이렇게까지 정수이지만 뭐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다음에 presence는 알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까 나왔던 거. 디폴트는 can't be empty.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요, 비어 있거나 white space입니다. white space는 뭔지 알죠? space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다. presence true라고 쓰게 되고, 공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를 여러 개 나열해도 전부 다 이거 name, login, 이메일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association 연결했을 때 line time이라는 클래스가 orders에 이제 association이 belongs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line 아이템의 속성 중에는 order underbar id가 있겠죠. 그래서 order underbar id가 항상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association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presence를 불린형의 필드에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false.blank라는 것을 결과로 보면요, 여기 true 값이 된다는 거예요. true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s admin이 불린형일 때 presence true로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including 써가지고 여기다 true냐 false 값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게 존재에 대한 그레이드를 쓸 때는 이게 불린형일 때는 요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uniqueness. unique는 유일성이죠. 데이터가 유일한 데이터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unique를 사용할 때는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테이블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하나 이상이 있을 때, 그때는 이 유효성, 유니크니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인덱스. 그래서 컬럼 이름에 대해서 add 인덱스를 거기 유니크 2로 해줘야만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여러 개 되더라도 커넥션 세션마다 다른 세션에서 동일한 값을 입력하더라도 여기에 제대로 동작한다고. 그래서 이때에 이제 fail 되면 already taken, 이미 값이 있습니다라고 디폴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용법을 보면 uniqueness 2로 기본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보다도 더 좀 상세하게 해시로 이러한 옵션들을 쓸 수 있습니다. scope이라는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scope는 뭐냐면요, 동일한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도별로 유일한 값을 유지하고 싶을 때, 내가 올해 만약에 ABC라는 걸 썼는데 올해 안에는 그 값을 못 써요. 그냥 내년에 됐을 때는 그 값을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속성에 대해서 디펜던트한 유니크니스를 적용할 때 그때 scope이라는 옵션을 써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2열은 현재 해당 클래스 모델의 다른 속성이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2열은 바로 이 홀리데이 클래스에 있는 그 속성을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 센시티브라는 그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유니크니스에서 대소문자를 가리냐? 자, 그 다음에 validates associated라는 게 있습니다. validate associated는 짐작하시겠지만
두 모델이 어소시에이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른 모델과의 어소시에이션이 선언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어소시에이트의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디폴트 메시지는 is valid, invalid입니다. invalid. 자, 그럼 방법은 가능하죠. as many books에 그 밑에다가 books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객체를 저장할 때 이 밸리데이션 절차에 의해서 얘가 갖고 있는 child 객체들의 값을 검증을 합니다. 뭐의 검증? 이 books에 들어가 있는 유효성 검증을 또 해준다는 거죠. 연결해서.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has many belongs 관계에 두 개의 객체가, 두 개의 클래스가 연결되어 있다 해서 validates associate를 양쪽에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써주라는 겁니다. 두 개를 써주게 되면 무한 루프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뻑이 난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alidates each, validate with 이 두 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each with라는 이 validate가 레이즈에 제공하는 디폴트, 빌트인 내장 밸리데이터를 쓰지 않고 커스터머가 만드는 밸리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밸리데이션 헬퍼가 되겠습니다. each with 두 개가 붙어 있는데 validates each는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할 때 쓰고요. validates with는 각 속성이 아니라 특정 레코드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요걸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 헬퍼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옵션이 있습니다. o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essage라는 게 있습니다. message는 아까 설명드려서 알 수 있고요. on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리데이션은 기본적으로 save입니다. save가 될 때의 이 밸리데이션이 적용이 되는데 난 이거는 새로 회원 가입할 때만은 그 사람이 사용 약관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업데이트 할 때만 밸리데이션을 적용하라고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나는 아니야 이거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다시 업데이트 할 때만 하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on에다가 업데이트, on에다가 create 이렇게 각각 써주면 됩니다. 안 써주게 되면 on을 안 쓰면 디폴트로 save가 됩니다. 그래서 이 on의 용도는 create 할 때만 할 것이냐 업데이트 할 때만 할 것이냐 하는 그 업데이트, 밸리데이션 시점을 지정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아까 설명드렸죠.